이제 오미크론도 차차 수그러드는 거 아닌가 그런 기대를 하는데, 물론 이 정부나 이 사회, 소위 전문가라는 집단까지도 아직 거기에 대한 확실한 무슨 지식이나 지혜도 갖지 못한 상태입니다만, 어쨌든 좀 이 시기를 빨리 벗어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채널24K 하석영의 단도직입. 오늘은 윤석열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권고를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할 당시에 내세웠던 구호가 Is the economy stupid? 이 구호였죠. 경제가 문제야 이 멍청아. 우리말로 이렇게들 이제 옮겨서 알려졌는데, 이 선거 구호가 나온 이후에 이 구호가 마치 무슨 만고불변의 진리나 되는 것처럼 전 세계의 정치판을 휩쓸었죠. 경제. 인간의 문제는 경제밖에 없다. 이 정도 흐름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구호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은 아닙니다만, 오늘 대한민국의 새로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권 측에서 다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인수위원회의 워크숍에서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나섰죠. 물론 이 구호는 우리 사회에서도 얼핏 당연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사실상 분위기도 그렇게 형성이 돼가는 모습입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널24K에서는 이러한 생각에는 무언가 좀 더 사려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이 언어는 경제라는 문제를 너무 사려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사에서 이제 경제라는 문제는 인간의 어느 활동 영역에도 전부 포함되는 문제가 됐고, 경제라는 문제와 별도로 분리해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인간의 활동 하나하나가 모두 경제의 문제이고, 경제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간 활동 영역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교육의 문제가 경제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어떻게 성장시켜서 그를 경제적인 생산력으로 만들어낼 거냐. 교육의 문제가 막바로 경제의 문제죠. 환경의 문제도 그것도 역시 경제의 문제입니다. 이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바뀌어 가야 하느냐 아니냐. 이 문제도 본질은 경제의 문제입니다. 인구의 문제라는 게 경제의 문제죠. 어떤 문화운동이라고 해도 BTS가 어떻게 하느냐, 한류가 어떻게 퍼지느냐, 모두 경제의 문제이고, 심지어 종교의 문제까지도 경제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단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경제력, 자산의 문제, 이건 대한민국의 자본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솔직히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자기 고백과 같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경제라는 문제만을 사회 경영을, 사회를 운영하기 위한 행동 지침의 주제로 할 수 있는 사회와 그렇지 못한 사회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 하기 전에. 자기 주체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개인이라면 나는 오로지 경제적인 문제에만 올인해. 이런 얘기하는 거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자신의 독립적인 주체성을 보장할 수 없는 존재들이 돈이 질이야. 이런 얘기만 한다면 그건 우스운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예에게 있어서 자신의 인격적인 독립보다 많은 돈이 더 우선적인 목표가 될 수 있겠나요? 지금 현재 병상에서 생사의 위협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그의 건강보다, 그의 생명을 유지시킬 건강보다 돈의 문제가 우선적인 문제가 될 수는 없죠.
물론 돈이 있어야 그의 건강을 회복시킨다는 그런 원론적인 문제를 떠나서 가치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누군가 초월자가 와서 너에게 건강을 주랴 아니면 내일 모레 죽더라도 오늘 돈더미를 위해서 떨어뜨려 줄까? 그럼 뭘 선택해야 합니까? 미국같이 국가 존립의 주체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걱정할 이유가 없는 나라, 그런 나라와 대한민국같이 늘 안보의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어서 그 정체성의 존립 자체가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는 그런 나라에게 경제가 우선적인 과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라가 없이 그 나라의 경제라는 말이 성립되겠습니까? 모든 것에 우선해서 경제 문제만을 우선적으로 다룬다면 우리는 사드보다도 중국의 경제 목리를 우선적으로 걱정하는 것이 옳겠죠. 실제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옳았습니까? 그건 옳은 선택이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논리대로 한다면 새 정권도 사드를 포기하고 중국과 사이좋은 경제 교류를 우선시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또는 북측과 핵 문제 가지고 걱정하고 다투기보다는 평화 경제를 위해서 먼저 돈 넘겨주고 공동 경제 개발하자는 얘기부터 해야 되는 게 우선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이 경제적 번영을 해야 한다는 거, 그 사실을 포기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러한 경제적 번영도 대한민국이 온전히 보존되고 난 뒤의 문제라는 점,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한민국의 지도 권력들은 남들보다 더 주도 면밀하고 영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안보를 고려한 경제,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쫓아야 하니까 말입니다. 누구와 국제적으로 가까워야 하고 가까우면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식견이 없이 친구면 다 많으면 좋은 거야, 이렇게 국가적인 처세를 하는 것이 국익에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국뽕 같은 입장에 서서 자기 자랑을 하고 싶더라도 부정할 수 없는 많은 제약 요인을 가지고 있고 취약한 힘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필요한 그러한 전략은 안보 우선적 경제관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국제관계에 있어서 영리한 취사 선택에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지난 이야기입니다마는 덩치로 봐서 어떤 덩치로 봐서든 덩치로서는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 중국이 지금 오늘과 같은 힘을 가지기 전에 그때 중국을 리드하던 덩샤오핑이 선택한 전략이 도광양회라는 처세술이었습니다. 도광양회. 때가 올 때까지, 내가 그만한 충분한 힘을 가지게 될 때까지 자신의 실력을 감추고 조용히 힘을 키우는 데 우선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죠. 경제 이런 얘기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은 무척 취약했죠. 그래서 도광양회 같은 그런 교묘한 처세술을 선택했고 흥묘백묘 같은 실용주의로 자신들의 힘을 키웠던 거죠. 다시 강조해서 말하지만 나라가 없는 경제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대한민국은 아직 현실적으로 나라의 존립을 다방면에서 위협받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겁니다. 섣부른 정책의 우선순위 이런 거 내놓고 그럴듯하게 보이려는 생각보다는 한 문제 한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려는 자세, 그리고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는 확실한 식견에 도달할 때까지 언어를 아낄 줄 아는 그러한 인격적 처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